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이타바 하메네이는 방금 드물게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 내 단합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은 이미 들통났습니다. 이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지도부가 혼란에 빠져 있고 명확한 지휘 체계가 없으며 권력 장악을 두고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테헤란에서 나온 메시지는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불길을 급히 진압하려는 시도로 들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내부적으로 분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란 지도자들은 누가 실제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공식 성명을 통해 드물게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한 정권 내 혼란에 대한 해석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는 내부의 단결 덕분에 균열이 이란 내부가 아니라 적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이란의 결속력이 더욱 강하고 견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외국 세력의 공작과 행동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정신을 해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시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방어적으로 들렸습니다. 위기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는 단지 정권이 여전히 단합되어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트럼프는 이란 지도자들이 통제권을 주고 다투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워싱턴이 군사 압박과 해상 봉쇄를 지속하고 테헤란과 협상이 교착된 시점에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간이 이란에 불리하게 흐르고 미국에는 불리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정권이 자신들이 단결되어 있다고 서둘러 말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에 대한 비난, 해상 봉쇄, 경제적 압박, 그리고 약화된 지도력 속에서 세계에 보내는 신호는 평온함이 아니라 우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힘을 얻습니다. 만약 이란 지도부가 확신에 차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드물고 상징적이며 저항의 메시지로 가득 찬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메시지는 통제력을 보여주려 했지만 결국 혼란의 서사가 테헤란을 깊이 불편하게 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답변은 미약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군사적 진전을 발표하지도 않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경제적 돌파구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결을 촉구했을 뿐이고 위기는 여러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세계 어느 곳으로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워싱턴이 단지 말로만 테헤란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은 이란 정권과 연관된 해상 교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합의 없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봉쇄가 시작된 이후로 이미 34척의 선박, 이 항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벙컨 장군은 이 작전이 이란 항구로 가거나 이란 영토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적의 선박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위기는 단순한 지역 군사 분쟁을 넘어서는 더 큰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란과 관련된 모든 기업, 모든 항로, 모든 화물이 단속, 차단 또는 직접적인 압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는 이슬라마바드, 무스카트, 모스크바를 포함한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파키스탄이 테헤란과 워싱턴 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 있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합의도 확실한 협상 복귀도 없습니다. 로이터 통신 자체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번 주로 예상됐던 이전 회담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약점의 신호입니다. 이란은 단결을 말하지만 동시에 여러 수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파키스탄에 가고 오만을 거치고 모스크바를 찾으며 저항하는 척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은 봉쇄를 유지하고 군사적 압박을 통제하며 테헤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성급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메네이의 성명은 내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결이 지켜져야 하며 적대적인 언론이 국민의 정신과 심리를 공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치적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정권은 정보전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민이 봉쇄, 불안정, 신뢰 하락, 경제적 압박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정신을 언급할 때 그는 전장이 바다나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장은 바로 이란 사회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강한 정권은 자신들이 단결되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박받는 정권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상황은 더욱 미묘해집니다. 트럼프도 이란의 정치적 위기를 정권의 인프라와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면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는 테헤란의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수출이 없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지 못하며 정상적으로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권은 돈을 잃고 협상력도 잃으며 동맹을 지원할 능력도 잃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민감한 지점입니다. 이란은 항상 지역 네트워크, 무장단체, 그리고 간접적인 압박을 이용해 힘을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자금, 물류, 그리고 지휘에 의존합니다. 지도부가 분열되어 있고 경제 흐름이 막히면 그 기계는 힘을 잃게 됩니다. 미국의 봉쇄는 바로 이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박만이 아니라 정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트럼프에 따르면 3주 더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양측 지도자들이 워싱턴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또한 이란의 압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의 주요 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전선이 협상에 들어가면 테헤란은 긴장을 정치적 도구로 유지할 공간을 잃게 됩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위기로 점철된 리더십을 맡았습니다. 그의 드문 발언은 그가 초반부터 권위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권위는 말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권이 바다를 통제하지 못하고 석유 수출을 재개하지 못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명확한 지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연설은 단지 겉모습만 유지하려는 시도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란의 대응이 약해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대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문제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권은 여전히 동맹 세력, 선박들, 지역적 영향력,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테러 단체들을 통해 불안정을 조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다릅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전략적 통제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란 지휘부에 혼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이 이 혼란을 부인하려는 조급함은 오히려 그 비난에 더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소날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